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상상의 수급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참. 예. 네, 시장 참. 예, 이 말밖에 나오지 않고, 네. 이번 주에 엊그제 주가가 양대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크게 다시 상승하는 저점을 깨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좀 회복세를 보였는데 오늘 그 저점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완전히 전 저점을 훼손하는 모습이고 네. 코스닥은 살짝 그 전 저점을 깼다가 다시 한번 그 전 저점을 그래도 장중 전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750선 위로는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불확실성이 더 이번 주 클 거라고요. 지금 코스닥 전저점에서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뭐 일부 종목은 뭐 캔들상 양봉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앵커님, MC님이라면 자신 있게 지금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식을? 차트를 보시면 네. 이거는 사실 매수를 신규로 하기에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차트죠. 그쵸. 예, 제가 실제로 주변에 많이 여쭤봤어요. 네네. 제가 신뢰하는 원타겟 기사들에게 네네네. 물어봤어요. 뭐 종목을 갈아타거나 원타겟 아니면 기사, 네, 대단하십니다. 괜찮죠. 네네. 네, 그 종목을 갈아타거나 신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지금 구간 어떠냐. PBR 0.8배를 0.9배를 훼손했는데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직은 이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전저점에서 막 갈팡질팡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개파락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오늘로써 그러니까 보면은 10월 19일에도 개파락이 있었고요. 이때가 한 1.5% 개파락.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0월 20일도 개파락이 있었죠. 근데 이때도 1%의 개파락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무려 2.5% 개파락. 그러니까 개파락이 세 번이나 나왔고, 네. 개파락을 메꾸려면은 굉장히 큰 반등이나, 갭상승을 포함한,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갭상승이 나올 만한, 그리고 이제 이틀 전의 상승은 뭔가 좀 기술적 반등 좀 뭐 나올 수도 있었고, 근데 조금 이게, 중동 리스크가, 한 치 앞을 참 알 수가 없는 게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혹시 진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지상전 뭐 투입 안 한다고 뭐 합의했다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혹시나 이게 주말에 또 중동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도 하락하지만 투심적으로 봤을 때는 주말을 앞둔 내일 오후나 아니면 뭐 월요일 그래서 좀 시장은 아직까지 좀 개운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의 일봉인데 뭐 지난주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조금 더 이제 뭐 동그라미를 좀 치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돌파가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참 근데 그런 건 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보더라도 장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볼 때 단점을 유난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시장에서 안 좋은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찾자면은 진짜 10가지 넘는데 그래도 좀 시장이 반등한다면은 뭐 어떤 기업을 좀 매수할까? 추가 매수할까? 그런 뭐 전략도 세워보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뭐 전략을 세울 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면서 좀 이렇게 마인드를 좀 강하게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낙폭 과대와 네. 또 수출 지표의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상상의 수급을 더하다 이 순서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어깨는 무거워지고 이번 주 수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7, 8월까지는 코스닥은 샀어요, 외국인이. 네네. 예, 근데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를 쭉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외국인이 9월에 코스닥을 엄청나게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9월까지 이어졌고요. 10월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에서 그래도 코스닥보다 10월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매도 압력이 더 크고 코스닥에서는 10월에 4천억 원 넘는 순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동향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누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매도고요. 오늘은 이틀 연속의 매수가 선물 시장에서 들어오는데 수급 흐름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양시장에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면 코스피가 어제 시가총액 1위서부터 13위까지 13개 종목 중에서 상승한 거는 2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중에서 상승한 게 5개밖에 없을 정도로 어제 물론 뭐 시장이 좋진 않았지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고, 그리고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어제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순매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외국인의 순매도 1위가 LG엔솔, 2위가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물론 뭐 최근에도 안 좋았지만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집중됐었고, 오늘 시장이 좀 더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도하면은 좀 지수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좀 어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 놓고 보면, 그러니까 23일부터 어제까지의 수급을 놓고 보면은 기관 순매수 1위가 인버스, 순매수 3위가 또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이번 주에 어제까지 인버스 ETF만 한 1,100억을 매수하면서 좀 지수 하락에 좀 베팅하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기관 쪽에서는 인버스에 대한 매도, 지수의 하락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매도 위주로 나타나면서 그 시총상위주 대형주의 하락세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매도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분석들을 보면은 의견들이 뭐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안에 뭐 중국의 흑연 수출 금지부터 해서 전방 산업의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감들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거리가 많은 상황인데, LG 엔솔 실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어제 외국인 순매도 1위가 LG 엔솔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요거만 수급만 놓고 봐도, 외국인도 참 좋게 안 보는구나라는 것을 어제 수급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 아실 거고, 뭐, 실망스러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GM에서도 뭐 이제 작년부터 해서 내년 중반까지 그 전기차 생산을 한 40만 대를 계획했는데, 이거를 포기했죠. 네, 포기했고, 또, 그래도 오늘 아침에 리포트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집 구간이다 뭐 이런 뭐 제목으로도 오늘 봤는데, 포스코홀딩스도 물론 뭐 철강 역량도 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조차도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시키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그래 실적 좀 잘 안 나오겠진 했지만 매출은 2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뭐 LG 엔솔 컨퍼런스 콜도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분위기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UAW, 그러니까 전미 그 자동차 노조가 그래, 우리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셀 업체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제한적이야. 그런데 이게 장기화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그래, 근데 조금 더 받아야지 이렇게 응원도 했긴 했지만, 빨리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씩 조금 좀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갖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야, 이게 미국의 하원 의장이 오늘 선출됐잖아요. 마이크 존슨 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친 트럼프 하면서 강경 보수 쪽.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었던 그런 정책에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좀 이렇게 제어되고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요런 정책적인 관련된 우려도 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둘 것 같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친환경 관련 주식들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실적 3분기는 예상보다는 좋긴 했는데 4분기에 실적 부진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그런 파업 이슈뿐만 아니라 뭐 고금리 기조, 성장률, 전 세계적인 어떤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내년에 배터리 수요가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가 신저가죠. 네. 신저가입니다. 52주 네네.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을 일단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장에도 1% 가까운 하락입니다. 수급의 상상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긍정적으로 살펴볼 요인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최근에 그 TSMC에서 3분기 컨퍼런스 콜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 AI 반도체 수요 또 이제 전기차용 이제 반도체 칩 수요가 강할 거다라고 한 부분.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뭐 3%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만들어줬지만 수요 따는 걱정된다고는 했지만 AI 쪽은 괜찮다, 뭐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AI 쪽으로의 좀 관심은 계속 필요하구나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드디어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죠. 방문하기에 앞서서 미국에 또 농산물도 많이 샀고요. 또 방미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외부 장관이랑 또 뭐 전화 통화도 했었고, 그래서 분위기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달에 에이펙 또 미국과 또 중국의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네. 또 이제 분쟁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참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이번 주 주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유엔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구호 물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연료는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구호 물자도 부족하지만 이 연료가 지금 거의 바닥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나면은 병원도 지금 운영이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도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인질 협상도 하려는 게, 우리 좀 그래도 뭐 연료도 지금 주면 우리가 연료, 이제 인질 50명 보내줄게. 그래서 이번 주말 전후가 굉장히 변곡점이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잘 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10월 30일에서 31일 이틀 동안 중국에서 전국금융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열리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시장에 좀 부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가장 높은 레벨의 금융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뭐 부채 해결 방안이나 좀 긍정적인 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 좀 중요하게 좀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국부펀드에서 8년 만에 지난 23일 이번 주 월요일 날 ETF를 매수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좀 국내는 좀 부담되지만 미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다음 주에 중국 쪽에 그래서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배터리는 투자 심리 악화 등등 여러 영향이 있고, 이팔 전쟁의 불확실성, 또 미중 정상회담, 뭐 이건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네네. 사실 뭐 계속 평행선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또 주목을 하고 계시고, 또 5년 만에 열리는 중국의 전국금융위원회, 여기에서 부채 해결 방안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TSMC 반도체 경기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실적 시즌에
선방한 실적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냈기 때문에 반도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리고 그것 말고도요. 예. 지난주 바이오도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네네. 바이오가 꺾인 게 지난주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그래도 시가총액도 좀 나름대로 비중도 크고 투심에서도 중요한데 지난주에 제약바이오가 꺾였고요.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꺾였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좀 이렇게 좀 기댈 요인들은 반도체인데 좀 반도체도 조금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전망은 좋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주제가 좀 어깨가 무거워진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기운을 차려주고 시장 바닥을 잡아주는데 네, 그래야 큰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서 그 시장의 그 갭 하락을 메울 수 있는 요소들로 이 반도체 재료들이 활용이 돼야 네. 시장이 좀 더 탄탄하고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 라고 네. 이제 얘기도 있는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오늘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한 줄 평으로만 오늘 하이닉스 중요한 얘기를 뽑자면 그런 것 같아요. 차세대 HBM3, 그러니까 익스텐드 그쪽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SK 하이닉스가 여러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3E 같은 경우는 내년 캐파가 이미 다 끝났다, 다 매진됐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HBM 자체를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등등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3.6%의 하락세를 띠면서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양봉입니다만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 섹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수급 특징주 업종 어떤 거 꼽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는 화장품을 뽑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뽑으면서 뭐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요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흐름이 너무 좋았어서 맞아요. 한 주 동안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뽑으려고 하지만 아니다. 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조선도 뽑으려고 했지만 카타르발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후판 가격 협상 이슈도 있고 카타르는 좀 기대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선도 뽑으려다가 안 뽑았고 이제 반도체를 뽑았는데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실적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D램에서 3분기 흑자 전환한 부분도 있고 4분기 지나서 이제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 그래서 개선된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뽑자면은 이제 두 개를 좀 뽑아봤는데 하나는 이제 내년에 좀 레벨업이 기대되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도 내년에 이제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김도원 대표가 과거에 보스팅 컨설팅 그룹 BCG 이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M&A 관련돼서 뭐 패키징 테스트나 이제 그쪽으로 해서 M&A로 기대감이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룹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몇 개 종목 뽑아봤는데 코스피에서는 뭐 지난 뭐 한국콜마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투신해서 11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는 외국인이 어제 이틀째 또 기관에서 7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코스맥스도 말씀드렸지만 이 OEM 업체는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인디 브랜드 증가하고 있고 또 인디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미 반도체는 또 HP, SP 또 지분을 처분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수급도 좋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 코스닥에서는 지난주에 뭐 퓨런티어,
HP, SP, PSK 홀딩스를 뽑았는데 뭐 상대적으로 흐름 좋았었고 오늘은 이제 프로텍, 글로벌 텍스풀인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리플로우 이쪽 장비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제까지 5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이 한국에 유입되는 숫자가 올해는 한 200만 명이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는 3배, 그래서 600만 명이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의 뭐 매출 성장성은 너무나 좀 당연할 것 같아서 살펴볼 수 있겠고 동국제약도 하나 뽑아봤는데 보험에서 동국제약도 좀 잠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네. 보험에서 어제까지 무려 17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동국제약 모멘텀 뭘까요? 저희 한번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뭐 더마 코스메틱에서 네. 이제는 이제 뭐 메디컬 요쪽 에스테틱으로 진출을 했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그 개량 신약이 내년부터 매출이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피부 쪽 뭐 에스테틱뿐만이 아니고 복합제 개량 신약 모멘텀도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좀 보험 쪽에서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특징 섹터 그리고 종목에서는 반도체, 오사트 기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네. 두산테스나,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꼽아주셨고요. 여기에 프로텍이라는 또 장비 기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한 그런 업종 네. 이쪽이 턴어라운드 업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광군제. 네, 광군제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서 뭐 여행주까지도 보시고 이런 분들도 네네네. 계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세요? 여행주? 여행주보다 이제 화장품은. 화장품만? 네, 근데 이게 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요. 이게 화장품 얘기할 때 올리브영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올리브영이 지난 9월 달에 10대도 올리브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럼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월 달에 10대 회원이 이용한 매출이 무려 8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하는 거 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드름도 나고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를 10대 때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편의점 같은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올리브영이 많은 분들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남자분들 뭐 담배도 사시고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여자분들은 이제 올리브영을 가는 거죠. 거기 있으면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 네.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네, MZ세대 중에서도 10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광군제가 뭐 11월 11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앞당겨서 사전 판매도 하는데 네, 굉장히 이쪽으로도 이제 매출도 증가하는 부분이 좀 수치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종목 상상한 종목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금 전에도 살짝만 언급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뭐 전환되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국내 대표 오사트 기업이고 일가 이제 외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시장에서 그래 HBM3 후공정 기업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베트남 법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SK하이닉스 향인데 이쪽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2025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멀지 않았습니다. 2025년 관련된 소식들 내년에도 또 접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요쪽 증설하고 있는 베트남 법인 쪽에서 2025년에 매출이 1조 원대까지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 후공정 일감을 이쪽 베트남 법인 쪽에서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는 1,000억 원이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는 무려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지? 레벨업 될 거구나. 내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되는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2분기 실적에 컨센을 하회했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 브라질 법인에서 고가로 매입했었던 그 웨이퍼 재고를 비용 처리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2분기에 털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대감 갖게 하는
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수급도 좋고 내년 실적 레벨업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장중에 하락을 딛고 5%의 낙폭을 줄여내고 반등하면서 3거래일째 오릅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